안녕하세요. 미스터 디지털맨 MC를 맡은 메가준 클라우드 임성훈입니다. 저희 미스터 디지털맨이 하는 미스터 디지털 쇼는 각 IT나 디지털 비즈니스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회로 저희 B2B SaaS의 생존 전략이란 주제로 오늘 토크쇼에 모신 AWS ISV 세그먼트의 조동규 영업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규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우리 B2B SaaS 하시는 분들을 이제 돕고 있는 영업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메타, 예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API 비즈니스 사업 개발을 했었고, 그 전에는 각 그 글로벌 IT 밴드에서 프로덕트 마케팅, 사업 개발, 채널 마케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뭔가 마케팅 전문가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풍기는데요. 동규님 어떠세요? 영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영업을 하고 있죠. 근데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살짝 좀 발만 담근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도 요즘 굉장히 성과를 이제 좋게 가져오셨는데 요즘 영업은 좀 잘 되세요, 동규님? 네, 작년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성장에 따라서 잘 성장을 하다가 지금 살짝 슬로우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었다시피 굉장히 전문가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세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B2B SaaS 비즈니스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키워드를 잡은 만큼 또 ISV 세그먼트 담당 영업 대표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이제 주제가 이제 현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크기나 좀 연간 성장률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시장 자료나 이런 거는 금방 구글링이나 이런 거 자료를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들도 전체적인 마켓 자료를 이제 뽑아보면 여러 회사들이 다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커 나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매년 계속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하드웨어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클라우드 시장이 그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사스 분야가 다른 어느 그 분야보다도 성장이 현재 굉장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객들이 이제 언프레미스에서 사스로 어쨌든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면서 결국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사스 기반의 비즈니스도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여러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B2B 사스 회사들이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좋은 밸류에이션을,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힘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들을 보면 다 B2B 사스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들이 많이 상장을 했고요. 특히나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몇몇 회사들을 보면 다 B2B 사스 회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그 VC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최근에 보면 여러 B2C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었지만 새로 신규로 창업하는 회사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좋은 가치비를 평가를 받는 회사들을 보면 B2B 사스 회사들이 좀 두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성장하는 비즈니스고 올라타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이견이 없으신 거네요. 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기회를 보고 있고요. 신규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쪽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셔서 아예 처음부터 만드실 때 이제 사스라는 거를 거의 기본으로 하고 또는 기반으로 해서 하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고 계시죠. 실제 클라우드로 사스 사업을 진행할 때 뭔가 사용자나 사업자 관점에서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클라우드도 장점이 있고 또 사스도 장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스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어떤 본질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 있을 때 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언제나 유연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유연하게 이제 확장을 한다든가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가시성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비용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스하고 클라우드하고 만났을 때 시너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스하고 클라우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최적의 조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구독형 비즈니스에 또 장점이 생길 것 같은데 매월 이 레베뉴가 발생하는 게 사업자 관점에서도 좀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아예 사스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사스로 전환했을 때 그런 구독형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환을 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비즈니스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성숙도라든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단계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꼭 장점만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과거에는 사실 이제 온프레미스나 IDC의 설치형으로 많이 사업을 해왔다면 이제 이게 클라우드에 올라가면서 좀 더 기술 스택이 되게 다양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복잡성도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하신다 그러면 이제 온프렘과 뭐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사스를 둘 다 하신다 그러면 복잡성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사스를 하신 저는 뭐 본인 더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오히려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더 심플하죠. 왜냐하면 온프렘 환경이라 그래서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그 환경이 이렇게 심플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뭔가 결국은 태생이 어디냐에 따라 좀 요즘 클라우드는 또 오른 하루 아침에 내가 원하면 미국에다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애자일리티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또 사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좀 애자일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애자일한 거를 더 증폭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사스를 하시는 게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이제 B2B 사스 회사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규님. 자, 그러면은 뭐 B2B 사스라고 한다면 현재 어떤 회사들이 존재할까요? 뭐 산업이라든지? 네. 뭐 가장 많이 이제 뭐 글로벌하게 유명한 회사들은 이제 뭐 마케팅 관련된 회사들도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회사, 뭐 AI 회사 또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ERP라든가 CR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다 네. 뭐 B2B 사스의 영역에 속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관심 있게 보는 데들은 이제 협업 툴 또는 뭐 HR 솔루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올라가서 돌아가는 이제 사스 회사들로 굉장히 대표가 되겠죠. 보통 IT 자체를 막 비용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네.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IT라는 게 이제 비용의 관점으로 예전에는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그래도 예전에 이제 고객사분들 만나면 뭐 좀 하시죠 그러면 저희 비싸서 안 돼요 내지는 뭐 저희 무조건 싼 것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서 제가 이제 저의 기준으로 나눠볼 때는 이제 IT를 이제 비용의 관점으로 볼 거냐, 그다음에 IT를 하나의 어떤 혁신의 도구로 볼 거냐, 아니면 IT가 어떤 그 비즈니스 그 자체로 볼 거냐.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약간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사스라든가 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이제 너무 비용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혁신의 관점으로 많이 보시고 있고요. 또는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나 이 사스가 그 비즈니스 그 자체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으로만 보지 않는 그런 그 관점들이 새롭게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서 시장이라는 게 나는 이거 볼 때 난 비싸서 못 하겠어 라고 하면 이제 보시면 내가 너무 IT를 비용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나는 이거 하면 비즈니스가 정말 잘 될 것 같아 라는 거는 IT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혁신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게 되겠죠. 혁신의 관점으로 좀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의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가시성이 되게 뭐 명확하기도 하고 또는 뭐 투입되는 자본 대비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 나올지는 명확하기는 합니다만 미래에 어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치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뭐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 너무 밝다 보니까 그냥 뭐 돈을 이제 많이 투자를 받으시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면밀하게 그 시장을 이제 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다들 어쨌든 혁신의 관점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규님 말씀 덕분에 어떤 회사들이 존재하고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뭔가 이제 마케팅 솔루션부터 ERP나 보안, 다양한 관점의 그런 사업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사스 사업을 보통 시작하게 되는 뭔가 계기가 있을까요, 동규님? 대부분 보면 이제 불편하셔서 내지는 못 참겠다, 너무 불편해서 못 참겠다, 내지는 요거 내가 좀 해보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잘하시면 음식 그 식당을 하시듯이 뭐 HR 솔루션이든 뭐 메신저든 이제 기회를 보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바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기존에 있는 온프레임 기반의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창업을 한다 했을 경우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나 뭐 투입되는 인력이나 비용들이 너무 컸는데 최근 같으면은 요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라고 하면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바로 나와서 바로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최근에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퇴사하고 창업합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연락 주시더라고요. 이런 해서 창업했습니다 라고 불과 한 10일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그런 회사를 창업하실 정도로 네, 재미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뭔가 또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당장이라도 도전해서 팀을 세팅하고 내 비즈니스 모델을 좀 확장하고 이런 데 주력하기가 좋은 비즈니스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본인만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굉장히 도전해볼 만하고 뭐 예전에 비해서 리스크는 줄고 기회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규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좀 많이 들으면서도 저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음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가 주로 이제 온프레미스나 레가시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면 지금 이제 클라우드 트렌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향이 되는 그런 이제 트렌드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트렌드라고 말씀하시면 네. 더 커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네, 이런 뭐 쪽일까요? 사업을 하는 분 관점이나 사용자 네, 네. 관점 뭐 둘 다 네. 네, 어떻게 뭐 보실까요? 사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뭐 결국은 사용자나 생산자나 이게 적정하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사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많은 분들이 왜 이제 사스를 도입하시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어질리티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슨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평가하고 적용하고 뭐 그다음에 비용 얘기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스 같은 경우는 도입하기도 쉽고 아니면 뭐 바로 써보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관점에서도 어질리티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고요. 도입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으시고 빨리 도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생산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는데 빨리빨리 그 시점에 이제 밸류를 전달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또 이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애자일리티인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스 비즈니스를 좀 글로벌로 확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존에 뭐 온프렘으로 하시다가 나 이제 해외 진출하겠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쉽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인터넷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나 IT 서비스가 또 미국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이제 빠르게 도입이 되면서 언제든지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뭐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하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뭐 재미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규님. 자, 그러면 회사 자체가 좀 글로벌 사업을 지향한다면 뭔가 노려볼 만한 플랫폼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최근에 만약에 뭐 물론 이제 만드는 것 자체에 굉장히 뭐 글로벌이나 이런 거 준비하셔야겠지만 조금 이제 국내 회사들을 만나면서 아쉬운 것 자체는 이제 해외를 갈 때 기술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해외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뭐라 그럴까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또 B2B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이 이제 도입을 하실 때 단순히 뭐 가격 좋고 뭐 기능만 좋다고 구매를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서비스는 어떻게 될지 뭐 보안이나 이런 거는 어떤 글로벌 수준에 맞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스스로 다 빌드를 하실지 아니면 뭐 글로벌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준비를 하셔서 이제 해외 론칭을 딱 하셨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카드를 가지고 이제 그 약간 프로드라고 하는데요. 그 가짜 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결제 시도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신 고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카드 번호 갖고 누가 사기치거나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해외로 이제 서비스를 딱 여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이제 뭐 프로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만약에 회사가 좀 유명해진다 하면 이제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객들이 그런 거를 준비를 많이 안 해놓으시면 기술적으로는 글로벌 확장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오히려 다양한 부분에서 특히나 이런 뭐 보안이 됐든 아니면 뭐 서비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좀 글로벌 하는데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사업의 스케일 아웃이 되거나 성장하는 관점에서 좀 고도화하거나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들 같이 챙겨가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규님 그러면은 뭐 가끔 이렇게 제가 필드에 나가보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많은 대표님들이 보통 SI 사업이 하기 싫다고 사스 비즈니스를 갈아타는 분들도 있어요. SI 난 더 이상 안 하겠어. 뭐 종종 들으시죠. 이런 그럼 사스 비즈니스 하면 이제 SI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로 봐야 될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뭐 강한 의지는 뭐 그게 반드시
SI가 싫어서라기보다는 SI보다는 이제 사스로 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그 상황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뭐 고객의 뭐 옛날에 우리가 알던 뭐 고객의 뭐 갑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줄기는 했지만 고객은 어떻게 보면은 좀 변덕이 심하실 수 있거든요. 예, 어제까지는 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줬는데 바뀌어서 이건 다음번에 생기는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는 끊임없는 고민을 하시게 되고 해당하는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시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스 회사들이 한국에선 없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계속 생기면서 이제 국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재미있게 보는 현상 중에 하나는 SI를 하시고 싶어도 조금 어려운 게 인력 또는 전문 인력 또는 개발자를 예전보다는 좀 구하기가 좀 약간 좀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로 전환을 하지 않으시면 그 현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힘든 게 있으세요. 그래서 뭐 SI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뭐 굉장히 의지도 필요하시지만 실제로는 뭐 SI보다는 사스로 가시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뭐 비즈니스 사람을 이제 고용하는 문제라든가 회사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SI가 이제 조금은 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동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미국의 뭐 데이터덕, 뉴렐릭, 뭐 트렌드 마이크로 이런 다양한 B2B 사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좀 듣게 되는데요. 뭐 이제 실적도 매년 갱신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뭐 파워풀하게 많이 돈을 벌고 계신데, 자, 사스로서 뭔가 덩치나 매출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뭔가 팁이 계실까요? 팁이라고는 뭐 크게 뭔가 국내 회사 솔루션이랑 그럼 해외 회사 솔루션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솔직한 말로 제가 뭐 여태까지 한 100군데 이상의 그런 B2B 사스 하는 회사들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 국내에도 좋은 솔루션은 많으세요. 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네. 단 하나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세일즈하고 네.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거가 왜 차이가 날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은 만들 때부터 이제 솔루션에 대한 것도 이제 약간 확장성 있게끔 만드는데 조직 자체도 굉장히 확장성 있고 유연하게 좀 많이 잘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진출한다거나 어디를 뭘 한다거나 할 때 사람을 뽑고 조직을 키우는 게 굉장히 유연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B2B 사스 회사분들을 만나보면 해외 진출할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할 겁니다.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 정말 정도로. 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만나보면? 계시긴 계시는데 네. 그게 조금은 뭔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에 대한 표준화라든가 아니면 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덜 돼서 네. 실제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나갈 거냐, 네. 어떻게 나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동기님? 뭐 손흥민이 혼자 플레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또 국대에 오면은 조금 실력이 다운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비슷하다고 봐야 있습니다. 되나요? 네. 제가 맞췄네요. 그럼 뭐 네. 좋은 예시로. 네. 그래서 그 손흥민이 나가서 이제 골을 넣을 때까지 네, 저희가 네. 최근 이제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에 있는 요소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조직들이 그 해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코어에 해당하는 서비스만 이렇게 잘 준비가 되면 알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가끔 어떤 이제 영업사원분들을 만나면 저도 이제 고객으로서 네네. 뭐 CS는 어디 부서에 물어봐야 돼요라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렇죠. 뭐 그럼 빌링은 어디에 물어봐야 돼요? 네네, 저한테 네, 연락하세요. 네네. 뭐 이런 분을 좀 필드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네네. 그게 좀 이렇게 올바른 부분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고객의 비즈니스라는 게 그렇게 그 한 명만 상대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뭐 기업 특히나 B2B 사스를 하시는 분들은 구매팀도 이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팀도 연결이 돼야 되고 뭐 서비스 팀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그 니즈가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 쪽에서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혼자서 그걸 다 하시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에는 누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밤에는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저한테 다 연락하시면 됩니다라는 게 왠지 책임감 있는 모습일 것 같지만 네. 실제로 고객이 또 생각해 보면 저 회사는 한 사람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진짜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요, 그분한테. 네, 그래서 그런 새벽에 조직- 한번 딱 연락해서 정말 대응이 되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조직 체계, 비즈니스를 위한 올바른 조직 체계와 이것들이 잘 유연하게 확장하는 것들이 글로벌 진출을 하거나 또는
글로벌 회사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 정서상 딱 맞지 않는다 이럴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제 해외 진출을 할 때는 그들의 모습을 좀 많이 배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여라. 네, 손흥민도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골을 잘 넣듯이 정말 네, 기업도 그렇죠. 사스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으로 이해를 네, 했습니다. 뭐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마케팅도 주로 이제 밸류 중심으로 네.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마케팅도 다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CS 조직이라든가 요즘은 뭐 CX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조직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뭐 기업 규모가 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사이 되는 분들은 일단 영업팀에 이제 한두 명 정도 있으시고 솔루션도 네. 있으시고 다 있으신데 그 영업팀을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확대하기가 힘드니까 그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고객 관리만 하기에도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해외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이제 너무 이제 제한이 걸리신 거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세일즈 조직이 유연하면서도 굉장히 좀 효율적인 구조로 되어야 되는데 많이 준비가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동규님. 뭔가 이제 그 사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어쨌든 조직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도 들고요. 자, 그러면은 뭐 클라우드로 이제 사스 서비스를 구성 시에 어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일명 CSP라고 하는데 이 인프라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아마 가용성이라는 부분, 예전에 뭐 지원이라는 부분도 네.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프라, IT 인프라라는 게 이제 비용의 관점보다는 아까 혁신의 이제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B2B 사스 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좀 좋은 가격, 뭐 인스턴스, 뭐 싼데 뭐 이런 데로 이제 고민을 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거기서 이제 솔루션이 구축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실 때는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지 또 보안의 문제는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대처가 얼마나 잘 가능하실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내부에 있는 뭐 엔지니어니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서 원활하게 그 해당하는 클라우드 벤더랑 이제 서비스나 이런 거 지원을 못 받는다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벤더와의 어떤 협업 내지는 뭐 지원 받을 수 있는 레벨 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인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는 훌륭한 친구가 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비즈니스를 막 개발을 하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리를 메꿀 올스톱이 수가 됩니다. 없죠. 예, 올스톱이 됩니다. 그건 조직화가 된 조직은 아니네요. 근데 이제 현실은 이제 또 네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뭐 개발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하는데 항상 이제 대표님이나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이분을 갖다가 뭐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력이라든가 잘 아시는 분들을 또 시장에서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으셔야 이 서비스가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분 한두 분이 이제 빠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즈니스가 이제 원활히 운영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을 몇 번을 봐서 그래서 꼭 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뭐 운영의 관점이라든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교육을 빨리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AWS 또 영업 대표신데 AWS를 딱 다이렉트하게 얘기는 안 하시네요, 동규님. 겸손이신가요? 굳이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넘버원. 네네. 네, 역시 겸손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뵀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업을 뭐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뭔가 조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아까는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저보고 만약에 다시 창업을 하라 그러면 아이템도 아이템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 저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내지는 진정성이 있거나 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네. 요즘에서는 제가 여러 고객들을 만나볼 때마다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 만나면 한 분도 훌륭하지 않은 대표님들은 없으세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팀장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을 만나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은 실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들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이제 키워 나가는데 한계가 부닥치는 거죠. 대표님은 열정도 많으시고 막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팀장급만 내려오게 되면 도대체 우리 회사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내지는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회사가 좀 힘들다고 봐야죠. 반대로 대표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팀장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맨 밑에 있는 밑에는 아니죠. 그 팀원이나 인플로이 분들도 직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회사면 굉장히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뭐 이제 대표님 머릿속에만 다 계시거나 아니면 대표님들이 이제 직원물이나 팀장님들을 이제 못 믿어가지고 권한을 제대로 안 주세요. 그러면은 아쉽게도 회사 규모가 한 30명, 50명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컬처의 문제, 네, 조직의 문제, 내지는 조직의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는 솔직히 워낙 다 똑똑하시고 훌륭하시고 좋은 대학 나오시고 하셔서 기술의 문제 때문에 우리 회사가 성장을 못한다라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반대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엔지니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마케팅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다음부터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사스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사스의 관점에서 사람도 사스의 관점으로 좀 많이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님. 뭐 또 조직의 어떤 수장, 리더와의 어떤 얼마나 공감대를 이루는지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나만 뭐 잘 뛰면 뭐 합니까? 뭐 같이 잘 뛰어가야 되는데 협동과 협업의 또 기준을 또 저희가 알게 되네요, 동규님. 메가존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메가존도 굉장히 제가 뭐 회사 사장님은 아니지만 같이 그 공감대를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또 이제 대표님 따라 열심히 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회사 있으니까 좀 만나봐라, 뭐 어디 있으면 만나봐라 얘기하면 저는 이제 한 번으로 갖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대부분 대표님 만나고 팀장님 만나고 직원분 만나보면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갈 만한 회사구나 아니면 조금만 더 커지면 쉽지 않겠는데 왜냐면 대표님들이 처음에는 열정이 있으셔서 정말 24시간 뭐 365일 풀로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울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커져 나가는 거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팀장급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그렇게 똑같은 뜻을 갖고 회사가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쉽지는 않습니다. 동규님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심플하게는 그냥 친구를 잘 사귀자.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저희 또 강남에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제 경우를 보면 친구 따라 이직하고. 또 친구 따라 뭐 창업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또 친구 따라 사스도 하시고. 예전보다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조금 결단하시고 시장을 새롭게 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서 친구를 잘 따라 하시면 좋죠. 저는 참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동규님. 창업 언제 하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창업하면 연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님 오늘. 자, 여러분 많이 유익한 정보를 들으셨는지 저희가 이제 짧게 준비했지만 최대한 좀 좋은 정보를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첫 회인 만큼 우리 이제 다음 회 때도 더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션 참여해주신 우리 미스터 디지털 쇼의 1회차 사스 비즈니스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크를 해주신 조동규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미스터 디지털맨이 세션 포인트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사스 비즈니스 준비를 위한 팁. 자, 하나, 사스 사업이 생존 그 자체이다. 둘, 사스 비즈니스를 위해 기업 내 모든 조직들이 변해야 된다. 셋, 중장기적으로 CSP의 마켓플레이스를 잘 활용하시라.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